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폭군의 셰프 명과의 요리 대결이 벌어집니다. 어떤 요리를 들고 나올지가 기대가 되죠. 나라의 구군이 걸린 요리 대결입니다. 쉽지 않은 대결이고 또 주제죠. 몇 가지 단서를 갖고 지영이 어떻게 요리 경연에서 이길지를 뇌피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단서를 갖고요. 일단 명에서 온 요리사들이 대단하죠. 쿵푸를 하는 사람들 경험원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요리사입니다. 만화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죠. 두 사람은 사천 요리대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산동 요리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천 요리의 대가가 당백룡이죠. 이 사람이 대령 숙수겠죠. 그리고 당백룡의 조카이자 수제자인데 사천 요리와 다른 지방의 요리를 결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 연구가입니다. 아비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의 후손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숙수라고 소개가 된 산동 요리의 대가입니다. 산동 쿵푸 요리의 대가 공문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리 대결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인삼이 들어간 탕요리, 두 번째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고기 요리, 세 번째 조선과 명나라가 서로의 나라 요리를 만드는 대결을 하는 거죠. 자, 이 대결이 1대1로 요리 대결을 할지 아니면 연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요리를 하게 될지는 궁금하네요. 세 사람이 개인전으로 했고 극적인 재미를 생각해 본다면 1대1 대결이 맞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세 명이 연합으로 세 번을 하는 것도 재미있기는 할 텐데 1대1로 하지만 메인이 있고 세 사람이 계속 합력을 하는 대결이 되겠죠. 자, 그럼 매치업이 어떨까요? 일단 그동안 본 적 없는 고기 요리는 에이스들의 대결이 되겠죠. 지영이 미래에서 왔다는 설정과도 맞고요. 이건 조선에서는 지영, 명나라에서는 당백룡이 메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삼이 들어간 탕요리입니다. 이건 명나라에서는 공문례가 나올 것 같죠. 비밀스러운 산동 요리의 대가입니다. 산동 요리는 국물 요리가 발달이 됐거든요. 탕 요리의 고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삼을 넣은 탕 요리에는 공문례가 적합하죠. 조선에서는 맥만수 아니면 엄봉식인데 아마도 맥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봉식은 상대방 나라의 요리에 메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명나라 말을 다 통역을 하고 또 자신이 명나라에서 길지는 않지만 유학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명나라에 대해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엄봉식입니다. 그래서 엄봉식은 아마도 상대방 나라 요리 경연의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맥만수만 남죠. 맥만수가 인삼을 넣은 탕 요리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유학 경험을 가진 맥만수인데 탕 요리가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하죠. 공문례와 맥만수가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하나 상대방 나라 요리하기는 엄봉식과 아비수가 메인이 되겠죠. 그동안 본 적 없는 고기 요리는 지영과 당백룡,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는 공문례와 맥만수, 상대방 나라 요리 대결은 엄봉식과 아비수가 각각 메인이 돼서 경연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정전에서 당백룡과 지영으로 인해서 그 요리 대결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승리하겠죠. 어떤 요리를 내놓을까요? 조선과 명나라니까 아마도 마라와 고추장의 대결이 되겠죠. 당백룡은 마라를 얘기했고 고추가 비장의 재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얻는다면 제 생각에는 발효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백룡은 사천 요리의 대가입니다. 사천 요리는 매운맛이 특징이죠. 자극적이고 얼얼한 맛이 강점입니다. 직선적인 맛이죠. 마라가 주된 재료입니다. 강렬한 향신료와 불맛이 특징이죠. 마라라고 하는 게 얼얼한 매운맛을 뜻하잖아요. 명나라의 마라와 조선의 고추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발효가 된 고추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백룡은 고추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추 역시 맵죠. 하지만 마라와는 다를 겁니다. 고추장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지영은 그걸 가루로 빻고 또 고추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료를 쓰겠죠. 고추장은 발효를 해야 합니다. 5일의 시간으로 고추장을 발효시킨다는 건 사실 어렵죠. 아마 지영만의 아이디어로 고추장 맛을 재현하겠죠. 여기에 힌트가 되는 게 아마도 석탄주 같습니다. 엄봉식이 발효를 시킨 술이라고 나와서 지영이 한껏 주사를 늘어놓았죠. 이 석탄주는 발효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추장 역시 고추를 발효시켜야 하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죠. 석탄주는 맵쌀과 찹쌀이 들어가 발효된 술입니다. 이것도 고추장과 비슷합니다. 매운 거 아주 그 자극으로만 치면 고추보다는 마라가 더 강점이다라고 아마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리로 상대를 꺾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당백룡입니다. 마라와 좀 잘 어울리죠.
무슨 무협 영화처럼 요리 대가들을 도장 깨기로 망신을 주고 가게 현판을 전리품으로 들고 다닙니다. 당백룡의 사천 요리가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맛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라의 얼얼하게 매운맛은 상대를 제압하는 맛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백룡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요리라기보다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요리입니다. 마치 분노에 휩싸인 왕 이연과도 비슷해 보이는 요리죠. 이게 지영과 극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지영은 감동을 주는 요리였죠. 사람을 착하게 하는 요리였습니다. 지영의 요리는 고추장으로 대변될 것으로 보이죠. 지영의 요리는 아마도 프랑스와 고추장의 퓨전이겠죠. 시간이 짧아서 고춧가루로 발효시켜 고추장을 만들기 어렵지만 이 석탄주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석탄주는 7일 동안 숙성을 했었다고 나옵니다. 잔뜩 석탄주에 취해서 지영이 난장을 벌였던 장면, 고추장 또는 발효와 연결되는 복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추장을 만들려면 맵쌀이 필요한데 맵쌀로 술밑을 만들고 찹쌀로 덧붙여 만든 술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고추장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같거든요. 자, 그러면 프랑스 요리와 콜라보라고 하면 또 고기 요리니까 아마도 와인에 숙성한 고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와인이 없죠. 와인도 발효시킨 술이거든요. 고추장이나 석탄주 모두 발효를 시킨 음식이죠.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와인에 양파, 마늘 등을 넣어서 재워두지 않을까요? 와인의 산미가 고기의 질긴 근육을 풀어주고 향이 스며들면서 잡내를 없애주거든요. 또는 고기를 볶아가지고 겉면을 익힌 뒤에 와인을 천천히 부어 끓이기도 합니다. 그럼 알코올은 날아가고 남은 산미와 향이 고기에 배어서 아주 깊은 맛을 내거든요. 또 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와인이 없으니까 석탄주를 사용하겠죠. 술에 취하는 분위기를 그래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효된 석탄주 역시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 와인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죠.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요. 또 곡물이 발효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단맛이 날 텐데 이게 고추장의 매운맛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요? 또 맵쌀의 구수한 발효향이 토속적인 깊이를 더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식 와인 대신 석탄주와 고추장을 사용한 조선식 프랑스 퓨전 고기 요리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기는 석탄주에 재워 숙성하고 고추장과 석탄주 소스로 조리를 해서 발효의 깊은 맛과 또 마라와 차별되는 매운맛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압력솥 같습니다. 압력솥으로 장시간 조리의 효과를 단시간에 구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비장인 무기가 되는 거죠. 발효라고 하는 게 보통 미생물이 천천히 단백질과 전분을 분해하면서 내는 단맛, 감칠맛, 구수한 향, 그런 거잖아요. 압력솥은 단기간에 고온과 고압 환경을 만들거든요.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흉내를 내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발효 요리의 약점인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맛을 극복하는 조리 도구가 되는 거죠. 더구나 고추장도 없잖아요. 고기를 석탄주에 재우고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를 압력솥에 함께 넣어서 압력솥에서 단시간에 고압으로 조리를 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효 시간이라고 하는 약점을 아마도 이 압력솥이 극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효의 시간을 압축해내는 기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즉각적인 불맛의 사천 요리에 대항하는 처음 맛보게 되는 발효의 깊고 부드러운 고기 맛 소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기다림이거든요. 미묘한 균형이 있어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따뜻한 음식이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영의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상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천 요리의 당백룡과 지영이 대조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톡소는 즉각적인 폭발력은 없지만 오래 남는 여운과 위로가 있는 거죠. 이 요리가 왕 이온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일관된 이 드라마에서의 요리의 힘, 그건 사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즉각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런 힘과는 다른 거죠. 이 압력솥이 또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맛과 매운맛으로 승부하는 사천 요리와 달리 압력솥은 시간을 압축하는 조리도구거든요. 지형과 비슷하죠. 타임슬립으로 시간을 압축해 거슬러 온 지형입니다. 조선과 프랑스, 거기에 시간을 꺾는 압력솥으로 미래까지 하나로 요리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탕이니까 압력솥에다가
삼계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요리일지 한번 뇌피셜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폭군의 셰프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